자, 사이 범위냐 바깥쪽 범위냐는 쉬운 거지. 인수분해가 안 될 때나 해가 특수한 경우가 중요한 겁니다. 해가 오로지 하나다, 해가 모든 실수다, 해가 없다 이런 거. 자, 일단 얘는 2차 부등식이라고 명확히 써 있어요. 여기 2차 부등식이라고 써 있을 때랑 부등식이라고 써 있을 때랑 차이점 아마 여러분들 다 배우셨지. 그냥 부등식이라고 써 있으면 얘가 0인 경우를 먼저 고려를 하셔야 돼. 2차 한계수가. 근데 2차 부등식이라고 써 있으면 이 말은 2차 한계수는 어느 경우에도 0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0이 아니란 얘기고. 자, 근데 이 2차 부등식의 해가 오직 하나래요. 해가 오직 한 개면 소위 수학에서 말하는 해가 특수한 경우라고 보시면 돼. 자, 해가 특수한 경우면 저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는 방법은 그래프 예상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프로 예상을 해야만 여러분들이 3차, 4차가 됐든 지수로그 삼각함수가 됐든 학년이 올라가도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래프로 예상하라는 게 뭐냐? 이걸 지금 통째로 항상 똑같아. 왼쪽을 fx라고 둬. fx라고 두면 몇 차 함수예요, 지금? 관심. 정원이 생각하지 말고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인데 함수값이 0 이하가 나오는 점이 하나란 얘기지. 함수값이 0 이하가 나오는 점이 딱 하나란 얘기입니다. 그 조건에 맞게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아래로 볼록이겠니? 위로 볼록이겠니? 생각. 내가 한번 그려볼게. 어느 게 맞나 봐봐. 이거 맞아? 틀렸어. 그치? 얘는 항상 0 이하지? 0 이하인 점이 딱 하나만 나오면 돼요. 해가 한 개라는 건 참고로 접할 때를 말합니다. 이렇게 그려져야겠죠. 이렇게 그려지면 대부분의 x값에서는 함수값이 0보다 크게 나오는데 이 한 점에서만 0이 나오지. 이렇게 그려질 조건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얘기는 당신들 뭘로 배우는지 모르겠네. 아볼 있지, 아볼. 아래로 볼록. 뭔가 귀척하는 것 같다. 네. 아래로 볼록이고 2차 한계수가 양수란 얘기고 똑똑하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x축에 접해야 돼. 역시 사람은 니코틴을 충전하고 와야 돼. 제가 1시간 당신들이 눈빛이 막 이러길래 나도 힘이 빠졌는데 니코틴을 이번에 2번 충전하고 왔더니 나도 힘이 나네. 자, 아무튼 x축에 접한다라는 얘기. x축에 접한다라는 얘기는 판별식이 뭐 나오면 됩니까? 0 나오면 되죠. 맞습니까? 자, 이놈의 판별식. 아니, 왜 판별식을 써요? 라고 하면 쟤랑 x축과의 교점을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 는 0이라고 두고 방정식을 풀 거 아니야. 이게 저 2차 함수랑 x축과 교점 구하는 식이죠. 근데 접해야 되니까 판별식이 빵 나오면 되지. 짝수입니다. 짝수. 이거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이거 곱하기 이거. 근데 딱 이쁘게 보면 이거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k 마이너스 2죠. 맞아. 이렇게 되겠지. 이 정도 계산 다 되지? 자, 그럼 이거 인수분해 할 텐데 이게 앞에 게 k제곱 마이너스 2k라는 게 k로 묶어내면 k 마이너스 2죠. 자, 그럼 k 마이너스 2로 묶어내면 여기서는 k 마이너스 2가 남겠고 얘는 다 묶여냈으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거 완전 제곱식이죠. 그럼 k는 가능한 게 0, 1인데 0은 되니 안 되니? 안 돼. 2차 부등식이라고 했으니까 0은 될 수가 없고 1 또는 2가 나오겠죠. 1 또는 2.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답이 몇 개냐라고 물어봤으니까
갑자기 대표님이 점심을 식사를 하자고 해서 저희가 되게 일찍 나왔거든. 한정식을 먹으러 갔는데 어디 막 되게 좋은 데를 갔어. 내비를 찍고 갔는데 제가 병신같이 50m 앞에서 우회전하라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이건 길이 아닌 거야. 그래서 여긴 아니겠지. 다음에 50m를 갔어요. 갔더니 갑자기 예상 주행거리 25km래. 우리 집에서 3km 거리인데 고속도로 잘못 타서 그때부터 이제 몹시 빡침을 이제 가면서 그냥 정신병자처럼 막 밟았거든. 약속 시간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더 짜증나는 건 또 같은 길에서 또 잘못 탔습니다. 두 번이나 그게 제가 이제 뉴진스 노래랑 이렇게 틀고 막 흥얼흥얼 거리면서 막 탔는데 세 번째는 너무 빡쳐가서 음악을 다 꺼버리고 진짜 거북이처럼 가서 조금 늦었어요. 좀 늦었는데 충격과 공포는 내가 제일 빨리 왔어. 나머지 대표님까지 세 명이 똑같이 그 길에서 아 이건 길이 아니네 하고 왔다. 오? 25km? 아 진짜 규보는 제대로 왔어. 규보는 응? 나랑 대표님이랑 원장님만 늦게 왔고 뻘짓해서 원장님이 심지어 1시간 늦었어. 90km 운전했대. 찌찌찌. 자, 961번. 아무튼 학원을 너무 일찍 나왔더니 제가 좀 제정신이 아니네요. 다음 2차 부등식의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얘도 먼저 주의하실 점은 명확히 2차 부등식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가 특수하니 일반적이니 지금 특수하지. 그냥 항상 성립한대잖아. 그러면 또 얘를 fx라고 둬. 이게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는 이 2차 함수를 그렸을 때 함수값이 무조건 0보다 작게 나온다는 얘기죠. 위로 볼록이어야 됩니까? 아래로 볼록이어야 됩니까? 글로 먹었다. 위로 볼록이지. 2차 함수가 항상 함수값이 0보다 작다는 얘기는 x축가 아래로만 그려진다는 얘기잖아. x축가 아래로만 그려져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져야 되죠. 여기서 이런 우리 초딩 같은 생각을 하시면 안 돼. 이것도 아래 그려지는데 아니야. 이거 언젠가 올라가잖아. 맞죠? 이건 안 돼. 이런 상상력은 발휘하지 마시고 수학 시간에. 이겁니다. 이거를 이제 식으로 표현을 해야죠. 위로 볼록이니까 A는 음수죠. 2차 함계수는. 그리고 이렇게 그려지려면 x축과 교점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판별식이 0보다 작게 나와야 되지. 입안에는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절대 판별식이 0보다 작아서 x축 아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판별식은 x축과 교점을 말하는 겁니다. 교점이 없으니까 0보다 작은 거야. 그러니까 얘도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고 얘도 0보다 작은 거예요. x축 위에 있으니까 0보다 커야지 뭐 이게 아니고 x축과 교점이 없으면 0보다 작은 겁니다. 됐죠? 그럼 또 짝수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2차 함계수 상수항. 이게 판별식인데 즉 x축과의 교점을 구하는 방정식의 판별식인데 0보다 작으면 되지. 자, 9a 제곱에 4a 제곱 뺐으니까 5a 제곱 플러스 15a가 0 미만 5로 나눠주시면 자, 이건 간단한 사이 범위. 자,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가 마이너스 3초가 0 미만이죠. 됐죠? 그럼 이거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의 값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더하시면 되니까 마이너스 3. 자, 그 다음이 971. (971은) 위에다 살짝 메모를 해두시는 게 (1027번) 시스텝의 1027번이랑 비교해서 기억하셔야 돼. 예원이는 몸 좀 괜찮아졌니? 후유증이 있으면 안 되는데. 클리닝 할 거냐고? 해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왜 자의적으로 자, 71번 두 이차함수가 0 이상 3 이하에서 항상 성립한다. 이것도 요 범위에서만 성립하면 되는 거죠. 이 범위에서. 범위가 제한돼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몇 차 함수가 나오든지 간에 범위가 제한돼 있으면 항상 그래프로 생각을 하셔야 돼. 항상. 자, 일단은 제가 식으로 바꿔 써볼게. 이게 fx 보다 fx가 gx보다 크다. 얘가 이 범위에서 성립하면 되죠. 항상. 이제 바꿔 쓰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주의하실 점은 그럼 왼쪽 오른쪽을 두 번 그리냐 그거 아니고 그냥 다 한쪽으로 넘기는 게 편하겠죠. 넘겨보시면 2x제곱 자 이거 넘겼으니까 마이너스 4ax 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맞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에 꼭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된대. 항상 성립해야 되는데 이 범위에서만 성립하면 돼. 이 범위에서만. 자 그럼 얘를 fx, gx는 문제에 써 있으니까 hx라고 할게. 그럼 함수값이 0보다 크면 되죠. 함수값이 0보다 크면 x축 위쪽에 그려진다는 얘기지. 이 범위에서만. 이 범위에서만 x축보다 위쪽에 그려지면 되니까 나머지는 위에 그려지든 말든 알바 아니란 얘기야. 이렇게 그려줘도 된다는 얘기죠. 0부터 3 사이에서 함수값 0보다 크게 나오잖아. 이렇게 그려줘도 되지. 0부터 3 사이에 x축보다 위쪽에 있고 이렇게 그려줘도 되지. 맞습니까? 여기서부터가 당신들이 제일 짜증나는 거. 중학교 때 본 적 없는 케이스를 구분해야겠지. 왜냐하면 대칭축이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안 정해져 있어요. 그죠? 대칭축이. 축은 외웠겠지. 얘만 보면 축 알 수 있죠. 축이 어딥니까? x는 a지. 맞아? 자, x는 a가 축이에요. x는 a가 축인데 이 대칭축이 이 사이에 있느냐 0보다 왼쪽이냐 3보다 오른쪽이냐에 따라 조건이 달라진다고. 왜 3개 그렸냐고? 대칭축이 어딘지 모르니까. 너무 빨리 이해하는데? 자, 제가 조건이 어떻게 바뀌는지 잘 봐. 대칭축이 0보다 작다. 첫 번째 그림.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 자, 이거 제가 지금 hx라고 했죠.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외우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 근해 공식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야.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러면 대칭축이 0보다 왼쪽에 있는데 이 범위에서 함수값이 0보다 크게 나오려면 어디서 함수값을 봐야겠니? 다시 여기가 0이고 3이야. 근데 대칭축이 이쪽에 있대. 그리고 아래로 볼록인 건 확실하죠. 이차한 계수가 양수니까.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 이 제한된 범위에서 항상 0보다 크게 나와야 된다며 함수값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잖아. 이렇게 그려줘도 되고 이렇게 그려줘도 되고 이렇게 그려줘도 되고. 잠깐 이렇게 그려지면 됩니까? 안 되지. 이렇게 그려지면 0과 3 사이에 항상 x축보다 위에 있지 않아요. 그럼 이렇게 그려질 조건이 뭐냐는 얘기야. 조건이 뭘까? F0이 0보다 크면 되죠. F0이 아니라 H형이. 맞죠? 0에서만 0보다 위쪽에 있으면 3에서는 자동으로 0보다 위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H형. H형이면 짠 이것만 남고 얘가 0보다 크면 될 겁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같아도 되니? 생각 같아도 돼? 여기 딱 여기 지나도 됩니까? 안 됩니다. 0 이상 3 이하에서 확실히 0보다 위쪽에 있어야 되잖아. 등호는 빼셔야 돼. 두 번째 주의하셔야 되는 점이 등호고. 자, 그럼 얘는 출제자가 제정신이면 얘는 인수분해가 되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중에 0보다 작은 경우를 하고 있으니까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는 이거겠죠. 맞아. 자, 등호는 아무 쪽에나 한쪽에만 붙여주시면 돼. 이번엔 축이 이렇게 있다. 여기 어딘가 대칭축이 있대. 그럼 이 사이에서 항상 0보다 크려면 어디서 0보다 크면 되겠습니까? 아래로 볼록이야? 이렇게 그려져야 되지 않습니까? 축이 이 사이에 있으면. 그럼 0일 때랑 3일 때 알아볼 필요가 있어? 오, 나 눈빛만 보고 틀린 거 알았어. 천재인 듯. 호영이의 눈빛이 병신 틀렸는데 나 눈빛이었어. 아, 내가 눈치 보면서 수업을 해야 되다니. 아무튼 어디서만 0보다 크면 돼? 1? 1은 뭐임? 1이 왜 나오죠? A잖아. 아, 이 양반들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까? 안 돼요. 0에서 아무리 3에서 아무리 함수값이 0보다 크더라도 A에서 0보다 작으면 안 되지. A에서만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이니까 무조건 나머지 0보다 크죠. HA를 보셔야 되겠고, HA면 X자리에 A 다 집어넣으시면 자, 이렇게 되죠. 존재하니 이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A가 0 이상 3 이하이면서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작을 수가 없죠. 이 범위에선 해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A가 무슨 범위여야 돼? 3보다 큰 범위. 대칭축이 이쪽. 대칭축이 이쪽에 있는데 0과 3 사이에 x축보다 위쪽에 있으려면 어디서만 알아보면 될까? 3에서만 0보다 크면 0일 때는 자동으로 0보다 크지. 이때는 h3을 알아보셔야 되고, 자, 이거 인수분해 됩니까? 정말 돼? 되네? 이렇게 되죠. 근데 A가 3보다 커야 되니까 얘랑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는 뭐밖에 없어? 2분의 13보다 크다죠. 이거랑이 해가 되겠지. 이게 문제 길이 자체가 짧다고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 쉬운 문제 아니니까. 그리고 뭐 오늘 과제겠지만 이거 두 개 비교해서 알아두시고 네, 나왔음. 그거는 일단 봐서. 왜 갑자기 뭐 찍으려고 그래? 어차피 안 보잖아 니네. 그냥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찍는 건가? 진짜? 저도 뭐 저 때는 스마트폰 세대는 아니지만 열심히 필기하고 잘 안 봐. 보긴 뭘 보니. 근데 심리적 안정감. 나는 필기를 했다. 뭐 사실 고등학교 때는 뭐 그런 식으로
적절히 공부하셔도 되는데 대학교 여러분들이 가잖아. 교수님이 한심한 농담, 뭐 정은이 140kg 이런 것도 다 적는 게 좋아요. 교수님이 자기가 수업 시간에 한 쓸데없는 얘기도 시험에 내시는 경우 많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 교양 때 아직도 기억나는 그 시험 문제가 김현정이라는 가수 압니까? 팔다리 길고 어깨 좀 넓으신 김현정의 히트곡 중에 단칼이라고 있어요. 단칼을 영어로 써달래. 그게 단칼이 영어로 뭐니? 그걸 왜 시험 문제 낸지 몰랐는데 본인이 뭐 수업 중에 그걸 농담을 했나 봐. 시험 문제 냈더라고. 정신병자들 많았어. 우리 반 애들 뭐 이렇게 쓴 애도 있고 단칼 뭐 이렇게 쓴 애도 있고 뭐 숏 대거라고 쓴 애도 있고 뭐 본인이 수업 시간에 했던 뭐 그 농담을 기억을 했는지 출석을 했는지 확인하려고 뭐 그랬던 것 같아. 대학교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고. 자, 1016번. 2차 함수의 그래프와 y는 gx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옳은 것만은 있는 대로 골라라. 자, 제가 그림은 여기다 그냥 그릴게요. 두 가지를 한 번에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 어느 게 2차 함수야? 자, 2차 함수 fx의 그래프와 y는 gx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골라라. 자, 이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에서의 함수 값이죠.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뭘까 근데? 얘랑 얘 더하고 나누기 2 했어. 축이죠. 축. 그럼 이때 어떤 함수 값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겠지? 얼마인지는 모르지.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g 감마는 뭐냐? 직선이 gx인데 감마에서 함수값 여기가 g 감마겠죠? 그럼 이 직선이 꼭지점에서 만나지 않죠? 지금 여러분들 그림에 보면 당연히 f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큽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맞고요. 자, 니은 다음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3개냐? 지금 이 방정식 이론이라는 게 별게 없습니다. 인수분해를 하시고 얘랑 얘랑 곱했는데 0이라는 얘기는 얘가 0이거나 얘가 0 나오면 되죠. 얘가 0, 즉 gx가 0이거나 fx랑 gx랑 같거나 맞죠? gx가 0인 점이 몇 개니? 여기서는 이제 안구만 정상이면 되지? gx가 0인 점이 요거지? x축과의 교점 알파 fx랑 gx랑 같다라는 건 교점 x좌표죠. 여기랑 여기지? 맞습니까? 전체 방정식의 입장에서 서로 다른 실근은 2개지. 알파는 이것도 0이 되고 얘도 만족하려니까 2개입니다. 3개가 아니라 땡. 됐어요? 그 다음에 디귿. 다음 부등식의 해는 자 얘도 부등식인데 그럼 넘기셔서 인수분해를 하셔야죠. 인수분해가 아주 편안하게 됩니다. fx를 묶어내면 되죠. 맞죠? 그럼 얘가 0 이상이 나오려면 케이스가 2개지. 쉽게 얘기하면 둘 다 양수이거나 둘 다 음수면 성립이지. 네, 맞습니까? 그럼 첫 번째는 fx가 0 이상이고 fx가 얘가 0 이상이 나온다는 얘기는 gx보다 같거나 크다는 얘기지. 이런 해가 하나 나오겠고 이거여도 되고 둘 다 음수여도 됩니다. 근데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0 포함해서 얘가 음수이고 얘도 음수. 그럼 gx 넘기면 이렇게. 맞아요? 이제 이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푸는 거예요. fx가 0 이상인 범위가 어딜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지. 알파부터 베타까지고. 자, 얘는 fx가 gx보다 같거나 크다. 즉 직선보다 위쪽인 거 말하는 거죠. 저 그림에서 2차 함수가 직선보다 위쪽이면 여기서부터 여기지. 알파부터 감마입니다. 그죠? 가운데 접속사는
동시에 이거지 이거 and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범위는 알파 이상 감마 이하. 자, 이게 하나의 해고 이거여도 되고 이거여도 되니까 해가 두 범위가 나오겠죠. 이 경우 자 fx가 0 이하다. 0 이하면 이쪽이죠. 여기랑 여기. 그리고 2차 함수보다 직선이 위쪽에 있는 거. 자, 2차 함수보다 직선이 위쪽에 있는 것도 여기랑 여기네. 자, 그럼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는 어딜까요? 여기랑 이거죠. 맞습니까? 뭐 이 정도는 계산되실 거 같니? 자, 그럼 이것도 해고 이것도 해입니다. 근데 수직선을 제가 나타내 보면 알파, 베타, 감마 크기 순서인데 첫 번째 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요. 두 번째 해는 알파 이하거나 베타 이상이거나예요. 잘못 쓰지 않았어? 감마가 여기죠 지금. 첫 번째 해가 이렇게 되고요. 알파 이상 감마 이하. 두 번째 해는 알파 이하여도 되고 베타 이상이어도 되고. 지금 둘 다 해잖아. 공통되는 부분을 찾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해고 이것도 해니까 결국 감마 이하이거나 또는 베타 이상이거나 이게 최종적인 답이겠죠. 그럼 디귿은 맞지? 맞습니다. 아이고. 자, 유형 12까지 시험 범위였죠. 이거 어쩌니? 제가 일단 이렇게 할게요. 유형 13을 보시면 이게 표현 방법만 다를 뿐이지 부등식 풀어내는 게 똑같지. 똑같습니다. 똑같으니까 저는 조금 이 한 문제를 볼게요. 유형 13, 14는 979번으로 그 앞에는 여기 쓰이는 아이디어를 이해했다라고 하면 더 쉽고 계산도 쉬우니까. 자, 여기 뭐 굉장히 어마어마한 거라 하는 게 아니고 이 문장을 식으로 표현하시면 돼요. 먼저 자, 저 함수의 그래프가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보다 항상 위쪽에 있다. 일단 첫 번째는 함수라고 했으니까 이게 2차 함수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없고 관계식을 먼저 세워볼게. 이 그래프가 위쪽에 있대. 그럼 부등식으로 작성해보면 위쪽에 있다는 얘기는 함수값이 더 크다는 얘기지. 얘보다. 근데 이게 항상 위래. 항상 위라는 얘기는 항상 함수값이 크다는 얘기고 이게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죠. 얘가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는 해가 특수한 경우 아닙니까? 해가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럼 왼쪽 오른쪽도 따로 그리고 막 이런 이상한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다 넘기고 정리. 자, 이거 2로 넘기면 마이너스 2kx죠. 그럼 마이너스 2로 묶으면 k 플러스 2의 x 플러스 4 0보다 크다. 자, 여기서 생각을 하고 답변을 해주시오. 지금 왼쪽에 있는 이 함수가 2차 함수여야만 하나? 2차 함수여야만 해요? 2차 함수라는 보장 없습니다. 문제 어디를 봐도 얘는 그냥 함수라고 했고 얘는 2차 함수, 당연히 2차 함수지. 2차 함수가 0이 아니니까. 근데 이게 0인지 아닌지는 모르지. 모르니까 얘는 첫 번째 2차의 개수가 0인 경우를 먼저 하셔야 돼.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죠.
자, 2차 한계수가 0이다라는 얘기는 즉 k가 마이너스 2일 때인데 그럼 k가 마이너스 2면 이 부등식 성립합니까? 하죠. 왜? k가 마이너스 2면 이거 빵이고 4는 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이 나오는데 이거 성립하는 거 맞잖아. x값에 관계없이 성립이죠. 그러니까 k는 마이너스 2일 때는 성립이에요. 마이너스 2일 때는 성립.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k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가 아니다. 마이너스 2가 k 플러스 2가 0이 아니다라고 하면 얘는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지. 자, 이거 fx라고 할게. 2차 함수인데 항상 함수값이 0보다 커야 돼요. 그럼 아래로 볼록이고 x축 위로 떠 있어야 되지. 맞습니까? 2차 한계수가 0이 아니면 2차 함수인데 항상 함수값이 0보다 크려면 이렇게 그려져야 돼. 이렇게 그려질 조건 자체가 두 개라고. 2차 한계수가 0보다 커야 되고 x축과 교점이 없으니까 판별식은 0보다 작아야겠지. 맞죠? x축 위에 있다고 판별식이 0보다 큰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x축과 교점이 없어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에서 k는 마이너스 2 초과가 나오고 얘는 또 짝수네 1차 한계수가 이게 0보다 작으면 되죠. 자, 이건 뭐 전개할 필요 없이 바로 인수분해 k 플러스 2로 묶어내면 여기서 k 플러스 2 마이너스 4 남으니까 k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이렇게 되죠. 자, 동시에 만족시켜야 돼요. 2차 한계수가 0보다 커야 되고 x축과 교점도 없어야 되니까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는 이렇게 되겠지. 네, 맞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실수하시면 안 되는 게 분명히 마이너스 2일 때도 성립을 했지. 그러니까 최종적인 해는 이렇게 적어주셔야겠죠. 마이너스 2일 때도 성립이고 마이너스 2보다 커도 성립이고. 자, 됐습니까? 응? 뭐를 빼먹었죠 제가 지금? 이게 잘못됐지 해가. 이겁니다 이거. 자, 아이고 이 뒤쪽을 좀 일단은 뭐 근해 분리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여기 정수인 해 요거 하나 정도까지는 보자. 근데 과제는 제가 끝까지는 내드려야 될 것 같아. 과제는 내드려야 될 것 같고 994번은 어렵진 않습니다. 이거는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 명제 시간에 똑같이 나올 거예요. 똑같이 나올 거니까 자, 한 번만 볼게. 다음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가 3개일 때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자, 얘는 바로 인수분해가 되죠. 위의 식은. 그리고 아래 식도 바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맞아? 여기까지 되지? 그럼 위에는 사이범위죠. 2 이상 6 이하가 되겠고 근데 문제는 아래에 있는 식은 A부터 1까지인지 1부터 A까지인지 모르지. 모르는데 모르면 일단 조건을 다시 읽어보시고 동시에 만족하는 정수가 3개라고 했어요. 그럼 또 그림 그려야겠네. 얘는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2 이상 6 이하. 자, 얘는 A부터 1이나 1부터 A까지죠. 근데 정수가 3개가 튀어나오게 그림을 그리셔야 돼. 동시에 만족시키는 정수가. 자, 1은 2보다는 왼쪽에 있을 겁니다.
그럼 A가 이쪽에 있으면 동시에 만족시키는 정수 있습니까? 없죠. 이쪽으로 있어야지. 이쪽으로. 그럼 정수 3개가 동시에 만족이 되려면 이걸 포함하는 A가 이렇게 있으면 되죠. 그럼 동시에 만족시키는 정수가 2, 3, 4, 3개 나오지. 자, 그럼 늘 말씀드렸듯이 부등식을 먼저 작성하고 A는 4랑 5 사이에 있어야 되죠, 그럼. 4는 돼도 됩니까? 되죠. 4는 돼도 됩니다. A가 정확히 4여도 공통된 범위의 정수는 2, 3, 4, 3마리가 나와요. 5는 돼도 됩니까? 안 되죠. 만족시키는 정수가 4개 나오지. 5가 돼버리면. 그럼 4 이상 5 미만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유형, 제가 실근의 위치 빼고 여기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따로 단톡에 공지하지 않더라도 센이랑 퍼내자 다 들고 오세요. 다음 시간에 제가 센 마무리하고 퍼내자 질문도 받을 테니까 앞쪽에 있는 부등식 쪽 받을 거야, 저는. 자, 짧게 설명드릴게. 응? 네. 먼저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잘 보시오. 우리가 실근을 바라보는 관점, 2차 방정식의 실근을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3가지야. 실근의 개수가 몇 개냐? 뭘로 해결하면 되지? 판별식, 그지? 근데 실근의 부호를 물어볼 때가 있고 위치를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질문을 받느라고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참고로 실근의 위치란 얘기는 실근 하나는 1보다 작고 하나는 2에서 3 사이다 이런 식으로 주어지면 그래프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2번까지는 식으로만 풀어내시는 거고 3번은 그래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상식만 있다면 다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케이스가 3개밖에 없어. 두 실근이 양수, 두 실근이 음수, 두 실근이 서로 다른 부. 두 실근이 양수다라고 하면 어떤 조건이 나올까요? 일단 실근이 2개가 나와야 되죠. 근데 서로 다른이라는 표현이 없으니까 중근도 포함이겠지. 이 2를 근으로 가져도 두 실근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판별식이 0 이상 나와야 돼요. 두 실근이 모두 양수다라고 하면, 자, 그럼 실근이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왔다. 무슨 특징이 있지? 둘이 더해도 양수, 곱해도 양수지. 그럼 이 3가지 식을 다 쓰시고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 구해내면 되죠.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는 결국 계산이니까 제가 특별히 도와드릴 게 없고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 방식입니다. 얘는 두 실근이 모두 음수래. 일단 실근이 나와야 되니까 판별식은 0 이상이고 둘 다 음수다라고 해볼게요. 예를 들면 이렇게. 그럼 얘는 더한 게 뭐 나오지? 음수. 곱은? 양수가 나와야만 하겠죠. 맞습니까? 근데 이거 기본이 잘 돼 있으신 분은 만약에 서로 다른 부호래. 서로 다른 부호면 무슨 관계식이 있어야 되는지 기억나시는 분? 자, 한번 물어볼게. 두 실근이 서로 다른 부호면, 실근이 서로 다른 부호면 하나 양수 하나 음수겠죠. 그럼 얘는 판별식이 어떻게 나와야 되지? 0보다 명확하게 커야 됩니다. 근데 두 분의 합은 알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 두 분의 합은 양수죠. 근데 이렇게 되면 두 분의 합은 음수 나오지. 알 수가 없지. 근데 두 분의 곱은 뭐 나와야만 하지? 음수가 나와야만 합니다. 나와야만 하는데 그럼 조건을 2개를 다 써야 되냐? 아니야. 아니고
판별식은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알파 곱하기 베타 두근의 곱이 A분의 C인데 얘가 만약에 0보다 작다라고 해볼게. 얘가 0보다 작으면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죠. 맞아? A분의 C가 음수란 얘기는 둘이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지. 그럼 AC는 100% 양수죠. 마이너스 4AC는. 맞아요? AC 곱한 게 음수고 마이너스 4까지 곱했으니까 양수잖아. 그럼 얘는 자동으로 어떻게 돼? 0보다 크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B제곱은 실수의 제곱이니까 무조건 0 이상이고 0 이상에다 양수 더하니까 당연히 양수죠. 그러니까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면 세 가지가 필요가 한 게 아니라 요거 하나만 관계식 작성하시면 된다는 얘기지. 자, 일단은 제가 끝까지는 못했지만 B스텝은 1008번까지 이건 다음 시간에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게. 여기까지는 근의 분리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고 자, C스텝은 1032번까지 다시 당구하는데 다음 시간에 책 2개 다 들고 오세요. 이거 질문 받고